그래서 최근 어제 오늘 이제 핵심 공수처 문제하고 헌법재판소와 관련해서 좀 이제 정당들의 지금 움직임들을 좀 볼게요. 아니 요즘 국힘이 살아났어요. 심지어 어제 그랬죠? 대통령 관저에 44명인가요? 국회의원들이 갔다고 합니다. 그중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흰색 롱패딩을 입고 서 있다 보니까 상당히 눈에 띄었어요. 지난번에 체포영장 첫 날이인가요? 그때 이제 윤상현 의원 혼자 갔다가 뭔가 국힘 의원들이 그래 지금 그 민주당 쪽에서 저렇게 막 그 소추안도 바꿔버리고 지금 국민들도 좀 우리 지지층도 결집하는 것 같으니까 이때 좀 밀어붙이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또 약간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 탄핵은 약간 무효다 이런 분위기를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또 민주당 살려주는 것 같은데 지금 국힘은 그런 분위기고요. 이제 민주당은 계속 아까 내란 세뇌를 하는 거잖아요. 내란 수계 빨리 안 잡냐, 공수처 왜 안 잡냐, 뭐 어쩌고 저쩌고 계속 이제 얘기하고 야 최상목 당신도 탄핵할지도 몰라. 라는 얘기, 그다음에 뭐 내란에 동조한 유튜버까지 탄핵할 거야,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론조사까지만 같이 좀 얘기할게요. 그랬는데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40%에 육박하고 국민의힘 지지도가 12월 3일 비상계엄 이전까지 회복했다는 그런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양당의 지지율 격차는 회복됐어도 이제 10% 정도 이제 민주당이 앞서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또 논란이 있는데 예. 지금 그러면 이 양당의 지지도나 이 여론 지금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뭐가 또 문제길래 민주당이 고발한다고 나오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준비를 했습니다. 네, 또 여론조사 전문가시잖아요. 자, 이 PPT를 보시면요. 최근 여론조사 결과 정당 지지도를 12월 말부터 최근까지 가장 최근 것까지 조사를 한 것들 숫자를 가져와 봤습니다. 제일 아래쪽이 가장 최근 문제가 된 아시아투데이 코프라 조사는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저기 보시면 제일 왼쪽 빨간색이 국민의힘, 가운데 파란색이 민주당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내란죄 철회 이후에 이루어진 조사는 밑에 두 개입니다. 즉 그렇게 되니까 국힘 36, 민주 39 혹은 국힘 38.8, 민주 33.7 뒤집혔죠. 이게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다른 조사 결과들도 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전에 내란죄 철회가 있기 전 조사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리얼미터에서 34.4 대 45.2, 파이낸셜 투데이 공정에서 한 조사는 36.5, 42.4, 뉴시스 에이스 리서치 조사는 35.7, 40.4. 다른 조사도 대동소이합니다. 양당의 격차가 10% 안쪽으로 좁혀졌고 어떤 조사들은 오차범위 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국정 이제 이것 때문에 아마 신고를 한 걸 텐데 그 아시아투데이 코프라 조사에서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40%가 나왔습니다. 그거 이제 설문의 중간에서 약간 조금 왜곡을 줄 수 있는 바이어스를 줄 수 있는 설문이 뒤에 들어 있어서 전화를 끊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거 아니냐라고 민주당이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발이 통하지가 않을 게 그 같은 날, 그 유사한 날에 같은 조사기관에서 다른 기관의 의뢰로 같은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여기서 설문 구성은 물론 다릅니다. 거기서도 역시 39.6%의 국정 지지도가 나옵니다. 아마도 이건 다른 조사기관에서 또 해도 아마 유사하게 나올 것 같은데 자, 그 현실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 숫자가 그대로 맞다고는 말 못하죠. 여러 가지 조건이나 시기나 이슈에 따라서 조사는 달라집니다. 순서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표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근데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건 가장 최근의 여론조사를 보고 있을 때 최소한 연말 정도에는 여야의 지지도 격차가 탄핵 이전 수준으로 좁혀진 건 맞다. 탄핵 이전 수준으로 좁혀진 건 맞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40% 정도까지 나온 건 사실 저도 믿기 힘들지만 글쎄요, 이전에도 지지도가 그렇게 그러니까요. 높았었나? 탄핵 훨씬 이전에도 이만큼 안 나왔었는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국정 지지도로 봐야 되는 게 아니고
정당 지지도하고 유사한 지표일 텐데 좀 뭔가 다른 걸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안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 이것마저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보수 지지층들의 결집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의 결집이 계속 나오면 제가 보기에는 탄핵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정도의 결집이 나오는 이유가 뭔가가 더 중요해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 기관을 고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들이 차이를 쫙 벌릴 수도 있었을 텐데 못 벌린 이유가 뭔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세 가지 원칙들을 네. 지키지 않으면서 탄핵에만 몰두해 있는 이재명 지키에만 몰두해 있는 아니 재판을 무슨 일이 있어도 이재명 재판이 늦어야 된다가 그게 민주주의에서 가당키 나은 명분입니까? 윤석열의 심판은 윤석열의 심판, 이재명의 재판은 이재명의 재판. 왜 이거 선언을 못 하시는 거예요? 이거 민주당 그거 선언하시면 돼요. 이재명 대표가요. 나는 내 재판을 스케줄대로 절대 미루지 않고 받는다. 윤석열 대통령도 본인의 심판을 스케줄 미루지 말고 받아라. 그러면 이재명 대표 지지율 팍 올라갈 겁니다. 이거 선언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원칙을 지키면 어렵죠. 돼요. 왜 두렵죠. 어렵죠? 아유,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지지율 격차가 다시 이렇게 좁혀져 버린 거에는 민주당도 정당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걸 국민들이 다 봐버렸기 때문이라고 저는 둘 생각합니다. 다 싫은 거예요. 네, 양쪽 그렇습니다. 다 싫은 건데 아니 근데 여론조사가 편향적이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아 근데 그동안에 보면 우리 숱한 여론조사 많이 봤잖아요. 예, 여론조사에 그 꽃을 피우는 회사 뭐 이런 데도 보면 뭐 그런 데는 편향이 안 제가 됐었나 자신 있게 보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그 코프라 이번에 그 아까 한국 여론 평판 연구소입니다. 한국 여론 방금 평판 이제, 연구 민주당이 고발한다는 네네네. 거기 여론조사 설계는 하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설문도 크게 문제될 거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좀 나아졌나 모르겠는데 여론조사 끝이 그런 여론조사의 왜곡과 오남용의 끝판왕입니다. 아니 매주 2개씩 조사해가지고 발표하고 그걸 꾸준히 인용해가지고 보도 쓰고 있는 곳이 바로 여론조사 꽃과 김호준 일당입니다. 무당 유튜버가 돈 대가지고 여론조사도 오남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입싹 다물고 있다가 제가 보기에 코프라는 별 문제 없다니까요. 선관위에 올라와 있는 설문도 보고 거기 설계도 봤어요. 물론 설문 문항에 문제가 있기는 해요. 제가 보기에는 설문 문항에 약간의 문제가 있기는 한데 의도성은 있을 수도 있겠죠. 무효로 돌려야 될 만큼 심각한 오류는 아닌 거고 흔히 할 수 있는 오류 중에 하나 용납 가능한 수준의 오류라고 생각하고 설사 그게 오류라고 해도 다른 설문으로 유사한 질문을 유사한 여론조사가 돌아갔으니까 그 조사 결과가 크게 차이가 안 나거든요. 정당 지지도를 통상 가장 앞쪽에 배치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여론조사 기관을 때릴 게 아니라 자기들이 조사가 숫자가 그것밖에 안 나온 스스로를 반성하는 게 더 우선입니다. 그러니까요. 나를 이제 민주당은 스스로를 반성 못하는 게 아까 피장파장처럼 네. 더 나쁜 윤석열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성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무장이 됐는데 근데 지금 여론조사 이거를 문제 삼으면서 이게 명태균식 여론조사라고 지금 이제 프레임으로 씌우고 있어요. 명태균 여론조사는 2016년 이후에 명태균 기관에서 조사한 게 없고요. 공식적으로 공표된 게 없습니다. 선관위에 그렇게 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명태균은 이미 몇 번 신고받고 몇 번 그걸로 유죄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여론조사로. 근데 코프라한테 그렇게 말했다가는 코프라로부터 제가 보기에는 고발당해도 할 말 없을 글쎄요, 겁니다. 아마 그 명예훼손이 될 겁니다. 대표 되게 화가 많이 났을 것 같습니다. 예, 저라면 고발합니다.